파일럿들 사이에서는 오토파일럿이 퇴보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팬텀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제동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차량이 혼자서 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형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 같은 곳, 이런 도로에서 또 1차선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처럼 2차선으로 갈 때 차량 합류 지점 혹은 진출 지점에서 차량의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진입로, 진출로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가 줄어들도록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운전하는 분은 없긴 한데 어쨌든 자동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는 급감속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제한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긴 합니다. 초반에는 너무 급하게 감속을 해서 불만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급하게 감속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팬텀 브레이킹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요즘은.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제한 속도를 줄여놓고 다시 그 제한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오파 속도도 다시 늘려줘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땐 또 수동으로 다시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를 늘려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펌웨어마다 그 오토파일럿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릴리스 노트에는 주로 기능상 추가된 것들만 나오고요. 모든 펌웨어에는 사실 오토파일럿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 업데이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오토파일럿이 변경되는지 설명은 없는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예전 펌웨어와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 하는 점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진입로, 진출로 근처에서 속도가 좀 줄어드는 현상, 그거는 뭐 굳이 팬텀 브레이킹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주로 말씀들 하시는 게 터널이라던가 육교 같은 곳 앞에서 차량이 갑자기 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팬텀 브레이킹은 저도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테슬라에서 공홈에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오토파일럿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시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약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직은 이 카메라의 비전 센서가 앞에 차량이라던가 교각 혹은 또 터널, 육교 뭐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터널 앞에 갔을 때 잘못 보면 그게 버스라든가 트럭의 뒷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오토파일럿 비전 센서가 잘못 인식을 해서 급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테슬라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그 구간에서 그냥 이상 없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곳은 맵에 화이트리스트로 추가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급제동을 할 확률이 지금 같은 경우네요. 진입로, 진출로 근처에서 지금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가 50으로 줄었는데요. 지금도 진입하는 차가 있었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가주는 거는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입로를 지났으면 지금은 시속 80에 맞게 다시 80이든 90이든 오토파일럿 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계속 50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다시 90으로 맞춰줘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 다른 설명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의 제동 사례가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오너들이 대부분 그 구간을 이상 없이 지나가면 테슬라의 맵에 그 육교라던가 터널 같은 거를 화이트리스트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동을 할 확률이 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꼭 특정 장소에 가면
팬텀 브레이킹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해당 구간이 화이트리스트로 등록이 되고, 그러면은 팬텀 브레이킹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정말 많이 제기하셨던 고속도로에서 주로 그렇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인식을 하고 갑자기 팬텀 브레이킹을 하는 경우에요. 옆 차량을 신경 쓰는 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계기판에 보시면 그 선행 차량의 색깔이 약간 더 흰색이다시피 옆 차로의 차량도 내가 신경 쓰는 차라고 생각을 하면 차량의 색깔이 흰색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차량인데도 흰색으로 바뀌면서 제동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주행을 해보면 보통 한두 시간 주행할 때 고속도로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6.2 버전, 제가 엊그저께 2020점 16.2.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16.2.1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에 그런 옆차로의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팬텀 브레이킹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라졌는지 1시간 넘게 주행을 하면서 원테이크로 쭉 찍어서 팬텀 브레이킹이 사라졌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선 구간인데도 자동 차선 변경을 했는데요. 점선 구간일 때 깜빡이를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선 구간으로 바뀌어도 차선 변경은 하게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죠. 초창기에는 자동 차선 변경을 하다가 실선이 나오면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실선 점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점선 실선으로 바뀌니까 차선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방금은 또 깜빡이 놓고 살짝 들어가다가 멈칫하다가 다시 들어가네요. 이게 뉴럴렛의 묘미인 것 같아요. 항상 이 구간을 많이 지나지만 항상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어쩔 때는 자연스럽게 확 들어가기도 하고 방금처럼 살짝 좀 머뭇거리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도 가끔 그렇게 운전하잖아요. 뭔가 운전의 스킬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느낌?
16.2 버전의 다른 새로운 기능은 예전에 이스터에그들을 보려면 여기 T마크를 눌러서 뜨는 이 창에서 위에서 아래로 당겨서 이스터에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졌고요. 아까 보신 토익박스로 다 옮겨갔습니다. 여긴 순수한 차량 정보만 보이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변 충전기, 여기에 번개가 하나, 둘, 세 개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번개 3개짜리 하면 뭐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슈퍼차저들이 나오고요. 번개 2개짜리만 하고 3개짜리는 빼게 되면 일본의 슈퍼차저가 검색이 되는데, 아마도 어반 슈퍼차저라고 우리나라의 공용 급속 충전기 정도 되는 속도, 여기 72kW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슈퍼차저인 120kW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런 중속 정도의 슈퍼차저, 어반 슈퍼차저, 그러니까 도심에 주로 설치되어 있어요. 외국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이 번개 하나짜리는 완속 충전기들,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되겠죠. 그런 차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데스티네이션 차저와 슈퍼차저는 구분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별 쓸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 큰 트럭이 오른쪽에 있다거나 뭐 그러면 가끔씩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16.2 버전으로 올리고 나서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차로가 4개인 고속도로 구간에 왔는데요. 특히 이런 도로에서 팬텀 브레이킹이 좀 많았는데, 과연 한 번도 팬텀 브레이킹 없이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차로에 앞쪽 차량 깜빡이를 넣었는데 팬텀 브레이킹 없었습니다. 제 차로 쪽으로 좀 살짝 붙으면 속도를 줄였을 수도 물론 있겠는데요, 깜빡이만 넣고 차선 쪽으로 붙질 않으니까 양보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달리네요. 자, 이제 고속도로가 거의 끝나갑니다. 고속도로가 2km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129km, 약간 130km 정도 주행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됐고요. 연비도 잘 나왔네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연비도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팬텀 브레이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국도에서 차량 진출입로 근처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그거는 팬텀 브레이킹까지는 아니고 속도를 줄이는 현상인데,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외에 제가 다니는 이 코스에 터널 앞에서 팬텀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터널 앞에서 팬텀 브레이킹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을 잘못 본다거나 옆 차로의 차량을 괜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차량을 잘못 인식해서 팬텀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현상, 그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고, 많은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오파 안 쓴다, 불편해서 불안하다, 막 목이 너무 아프다, 갑자기 급정거를 해가지고 목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분들 정말 많았고, 정말 원성이 자자했는데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물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도 2-3번 정도 장거리 주행을 해봤어요. 전혀 없습니다, 팬텀 브레이킹. 근데 그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다시 그 16.2 버전
펌웨어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다시 예전에 그 편안하고 아늑한 오토파일럿 느낌 다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테타였습니다.